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의 중간에 낀 휴일을 보내고 나니까 주말도 금세 다가옵니다. 자, 이 주말을 조금은 편한 마음으로 보낼 수 있으면 좋았을 텐데 이틀 연속 전 세계 증시가 급락하면서 투자 심리가 급속도로 위축이 됐습니다. 국내 증시 역시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 2%대로 조정을 받으면서 1647선까지 내려왔는데요. 대박클럽과 함께 하시면서 한 주 동안 증시 흐름이 어땠는지 그리고 다음 장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투자 전략들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주식 고수들의 알트론 같은 비법과 함께하는 대박클럽 오늘도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누구나 함께 하실 수가 있는데요. 먼저 여러분들의 참여 방법을 소개하고요. 고수들의 하이라이트를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친절한 투자 파트너 대박클럽 참여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문자 메시지를 통한 참여 방법입니다. 지금 015-8500-1110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 발송료 부담 없이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를 통한 참여 방법입니다. 1599-7770번으로 전화를 해주세요. 전화로 고수와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보유 종목에 대한 명쾌한 진단의 기회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www.cntv.co.kr 서울경제TV 홈페이지의 게시판을 통해서도 언제나 궁금한 점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대박클럽,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고수들의 날카로운 투자 전략과 함께합니다. 고수들의 하이라이트를 시작하는데요. 자, 오늘도 역시 하이리츠증권 방송의 수석 애널리스트를 모셨습니다. 감각적 매수의 대가시죠. 1인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 그리스 재정위기 확산 우려 또 한 번 전 세계 증시를 강타했습니다. 국내 증시 오늘 2%나 조정을 받았어요. 오늘장 분석 부탁드리고 또 한 주 동안 국내 증시 흐름이 어땠는지 다시 한번 정리를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자, 우선 오늘장 같은 경우는 우선 미국이 장중에 굉장히 큰 낙폭을 보이며 하락을 하다가 조금 다시 반등하는 그런 흐름 자체가 나왔었는데 이것은 예전에 1987년도에 있었던 그 블랙 먼데이 날이죠. 그날 이후에 두 번째로 지금 굉장히 큰 낙폭을 기록하는 그런 모습이고 이러한 흐름 자체가 지금 우리 증시에 영향을 그대로 받으면서 우리 증시 같은 경우는 오전장에 마이너스 한 3% 정도대로 출발을 했으나 양호한 흐름으로 좀 마감을 하는 그런 흐름, 반등의 흐름 자체가 조금 나와주는 그런 흐름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현재 지금 가장 좀 우려하는 그런 흐름은 어제 지금 외국인이 한 7,500억 가량을 순매도하는 그런 흐름에서 오늘도 계속 연속적으로 1조 2,370억 정도의 그런 순매도 규모가 계속 나오면서 지금 외국인이 지금까지 꾸준하게 매수를 했던 시장을 매수를 했던 그런 부분이 지금 단기적으로 좀 매도가 좀 가시화되는 그런 부분이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가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 자체는 지금 그렇게 크게 걱정할 부분은 좀 아니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선은 단기적으로 지금 3월 달부터 4월 달에 지금 단기적으로 지금 매수를 했던 그런 부분 자체가 거의 10조 원 자체가 그렇게 넘어가는 그런 상황에서 오늘 이렇게 그리스 관련해가지고 지금 악재가 나오는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지금 향후에 지금 미국 정부라든지 지금 FRB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차후에 대한 그런 대응책 이런 부분을 좀 체크를 하면서 충분히 대응을 하셔도 늦지 않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지금 증시가 급락을 했기 때문에 투자가들이 굉장히 좀 많이 놀랐을 거라고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우선은 이렇게 악재가 나온 후에 그렇죠. 대응을 하는 그런 차원에 있어가지고 지금 바로 매도를 하기보다는 전반적인 아직 전체적인 그런 시장의 큰 흐름 자체는 아직까지 완전히 망가진 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관에서 아직까지도 반등이라든지 아니면 전반적인 그런 횡보장세 아니면 그런 흐름을 좀 지켜보시면서 차후에 시장 대응을 좀 하셔도 늦지 않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조금은 지켜보고 투자 전략을 세워보라는 말씀 주셨는데 지난주까지 12주 연속 상승을 이어갔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종가가 1741이었고 오늘 종가가 1647이에요. 무려 한 94포인트 정도가 조정을 받은 건데 앞으로의 관심사, 가장 큰 관심사는 코스피의 방향성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제부터는 어떻게 대응 전략을 짜보면 좋을지 좀 더 자세하게 분석을 부탁드릴게요. 예,
지금 현재 그리스라든지 지금 스페인 이런 위기 자체가 지금 스페인이라든지 포르투갈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영국까지 지금 좀 번질 수 있냐는 이런 부분 자체가 좀 우려가 지금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흐름인데 현재 이러한 부분은 향후에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FRB라든지 미국 정부의 그런 향후 대응책을 좀 보면서 좀 체크를 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고요. 하지만 지금 현재 있어서 조금 우려가 되는 그런 부분은 지금 계속 그리스에 대한 그런 추가 정책 방안이 계속 집행이 되는 그런 상황에서 이러한 부분이 지금 가시화되는 그런 부분 자체가 조금 늦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감이 조금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을 좀 체크를 하면서 또 향후에 지금 또 한 가지 또 부각이 조금 되는 그런 부분은 국내 증시에 있어가지고 지금까지 그쵸 우리 증시를 계속 끌고 왔던 그런 자금 외국인 자금들이 지금 그 외국계 자금이 굉장히 많은데 그러한 흐름에 있어가지고 이번 유럽 관련해가지고 이런 사태가 나오면서 그런 그런 부분이 지금 자금 유출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가 조금 나와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부분은 최근에 이렇게 굉장히 외국인 수급으로 지금 올렸던 그런 장세에 있어가지고의 그런 매기는 지금 미국 증시 쪽, 지금 미국 투자자들 쪽과 지금 그리고 단기 세력들이 지금 많이 붙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우리가 우려하고 있던 그런 유럽계 그런 자금들은 예전 한 작년 11월 달부터 그런 매도의 그런 흐름 자체가 계속 나와주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러한 부분은 지금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 구간에 있어가지고 우선은 엎질러 붙인 물 그쵸.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형 구간에 있어가지고 너무 낙관도 하지 말고 너무 비관도 하지 않으면서 우선은 시장의 흐름은 향후에 그런 정부 정책적인 그런 부분을 좀 체크를 하면서 대응을 하셔도 늦지 않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 중국에서 들려올 각종 이슈들 체크하셔야 될 것 같고 오늘 밤 미국 시장 그리고 유럽 시장이 어떻게 마감이 되는지 반등이 나올지에 대한 여부도 체크를 하면서 또 다음 주 대응 전략 쫙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하이리치에서 최고의 수익률 거두신 분 어떤 분인지 바로 또 전화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서유교 소장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서 수장님. 예, 어제 뵙고 또 뵙네요. 예, 반갑습니다. 예. 예, 오늘은 어떤 종목으로 또 얼마나 수익 거두셨는지 궁금하네요. 우리 최인근님이 잘 아실 것 같은데, 오늘은. 예, 어떤 종목인가요? 예, 제가 어제 저녁 8시에 출연을 했죠, 대박클럽에. 예. 예, 출연을 해가지고, 신규 포트 종목으로 제가, 포트폴리오에, 신규로 편입한 종목이죠. 컴투스입니다, 그죠? 예, 컴투스요? 하고 SK컴즈 이 두 종목을 제가 편입을 했죠. 예. 어떤 예, 종목부터 오늘- 살펴볼까요? 예, SK컴즈부터 보죠. SK컴즈요? 예. 예. SK컴즈 제가 어제 17,500원에 매수를 하자. 그래서 17,500원에 매수를 해서 목표가를 2만 원 잡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게 했는데 SK컴즈가 오늘 정확하게 최저점이 17,500원이었고 그리고 오늘 종가가 2만 원에 안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 달성이 되고 약 14%의 고수익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투자자분들 수익 축하드리고요. 혹시 매수하신 분들은 수익 축하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종목은 컴투스죠. 컴투스라는 종목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제가 이 종목은 이번 주 월요일부터 해서 제가 계속해서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몇 차례는 추천도 오전에 추천을 드렸고 또 계속 강조를 해서 드렸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 컴투스 같은 종목은 제가 매수 가격을 제가 17,000원 잡아드렸고 어제 또 제가 또 저녁 6시에 추천 드릴 때 17,000원 추천을 드렸고 목표가를 19,000원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목표가 오늘 정확하게 19,000원 돌파를 했다가 조금 밀리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래서 일단 목표가 도달로 해서 플러스 10%의 고수익이 발생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SK컴즈와 컴투스 오늘과 같이 급락가는 장 속에서도 또 급등했던 종목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SK컴즈로 14%, 컴투스로 한 11% 정도 수익을 내셨다는 말씀 들어봤는데요. 설규 소장님. 네네. 자,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다음 장에서 관심 가져볼 만한 종목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예, 이번 장에서 이제 오늘 저희들도 우리가 조금 소량 1차 매수를 좀 감행을 했는데요. 예. 수급이 엄청나게 들어오는 종목입니다. 여러분들 기대를 하시고 수급이 엄청나게 들어오면서 특히 외국인과 기관의 장거리 매수가 진행되면서 실적이 2분기부터 턴어라운드 즉 개선이 되면서 상당히 수급이 지금 엄청나게 바닥권에서 올라오고 있는 종목입니다. 이런 종목 매수하신다면은 충분히 제2의 컴투스, 제2의
SK 컴즈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SK 브로드밴드를 매수를 하십니다. 그래서 SK 브로드밴드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SK 브로드밴드를 오늘 종가를 기준으로 했을 때 오늘 종가를 기준으로 해서 약 한 뭐 1,200원 차이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오늘 종가를 기준으로 해서 월요일장에 한번 매수를 한번 해보시고 손절가는 항상 기준을 잡으시되 21선 기준으로 잡자. 근데 지금은 상당히 급등 중이니까 11선 매매도 괜찮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반드시 손절가를 11선 기준으로 하시면 되겠고 일단 목표가는 적어도 1차 목표가는 적어도 한 7,000원 정도 보시고요. 2차 목표가는 뭐 9,000원까지도 보셔도 충분히 무리가 없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규로 SK 브로드밴드 관심 가져봐도 괜찮겠다 하셨는데 오늘 종가가 5,850원입니다. 월요일장에서 이 가격대에서 매수를 해봐도 괜찮겠다. 목표가는 1차적으로는 7,000원 정도 그리고 2차적으로 한 9,000원 정도 잡아보면 괜찮겠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설교사님, 예. 제가 이번 주에 계속 강조를 드렸던 종목들 잘 눈여겨보시고 다음 주에도 상당히 급등의 모양새가 전개될 겁니다. 제가 또 추가적으로 셀트리온도 말씀을 좀 전에 드린 적도 있죠. 셀트리온도 오늘 장이 40포인트, 45포인트 빠지는 장에서도 셀트리온이 상당히 강한 면모로 4% 올라오는 그런 모양새가 전개됐습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말씀드린 종목들은 유심히 잘 관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 소장님. 네네. 네, 또 월요일장에서도 좋은 소식으로 전화 연결될 수 있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오늘은 설규 수장님께서 SK컴즈로 하루 만에 14% 정도 수익 거두셨다는 말씀, 컴투스로 한 11% 정도 이익 거두셨다는 말씀 들어봤습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요. 고수의 투자 비법을 이어갑니다. 재테크를 위한 든든한 동반자 서울경제TV가 더욱 새로워진 모습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국내 증시 상황을 신속하게 전하고 전문가와 함께 오늘의 투자 전략을 세우는 굿모닝 센증시와 출발 센증시. 대한민국 슈퍼개미들의 투자 전략을 실시간으로 전달하는 마켓앤 센증시. 장중 시황을 발빠르게 전하고 주식 고수들의 이기는 투자법을 공개하는 최은정의 증시전략센터. 장을 마무리하는 1시간. 빠른 종목 상담과 내일의 투자 전략을 세워보는 라스트 성공 전략. 국내 최고의 종합경제 뉴스 정보, 경제 뉴스를 심층 분석하고 신속하게 전달하는 센 경제 현장. 국내 최고 애널리스트들의 실시간 투자 상담으로 시청자의 고민을 명쾌하게 해결하는 센 투자 클럽. 주식 초보를 고수로 증권계 살아있는 전설들의 투자 전략과 비법을 공개하는 대박 클럽. 경제부 기자, 이코노미스트, 애널리스트, 기업가, 경제경영학과 교수 및 대학생은 물론 일반 시청자들을 확보하고 있는 서울경제TV. 많은 시청 바랍니다. 블룸버그 TV 국내 독점 채널 서울경제TV. 네, 고수들만의 주식 투자 노하우를 함께하는 고수의 투자 비법 시간입니다. 강의에 앞서서 먼저 어제 퀴즈 정답부터 말씀을 해드리죠. 어제 문제는요. 찌올림 땡큐 기법은 전형적인 이 패턴의 한 형태다라는 것이었고 정답은 1번 급등이었습니다. 자, 정답을 맞춰주신 모든 분들께 하이리즈 증권방송 무료 이용권 드리고 있는데요. 이 무료 이용권 가지고 가셔서 장중에 시황 방송도 무료로 보시고 또 전문가의 종목 진단, 추천도 받을 수 있으니까요. 오늘도 역시 돌발 퀴즈 귀 기울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본격적으로 고수의 투자 비법 시작해 보겠습니다. 1위님, 오늘은 어떤 강의인가요? 오늘은 우선 지금 뉴스 분석이라는 그런 부분이죠. 나온 뉴스를 가지고 어떻게 분석을 해서 그러한 부분을 어떻게 투자로 좀 이끌어내는지 그러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최근 들어가지고 중국 원자재 사재기에 대한 그런 부분이 최근 들어서 지금 언론에 계속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어떻게 해석을 하면서 또 어떠한 종목군으로 접근을 할지 그러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처럼 해외 자원 인수를 위한 중국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차원에서 지난 14일이었죠.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이 브릭스 정상회담차 또 브라질을 방문하기도 했었는데요. 이런 중국의 흐름 세계가 주목을 하고 있더라고요. 예. 지금 그 후진타오 그 주석이죠. 그분이 이제 그 브라질 쪽에 지금 그 정상회의에 지금 참석을 하는 그런 이유 자체도 마찬가지로 아까 전에 말씀드린 그런 원자재 관련된 그런 계약권으로 지금 아마 갔을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지금 그 중국의 제2위 석유 업체죠. 이 시노펙 같은 경우는 캐나다의 샌드오일 업체인 그 싱그루트 지분을 거의 한 9% 정도를 한 45억 달러 정도에 매입을 했고요. 또 최근 들어서 지금 중국 개발은행 같은 경우는 브라질의 그 국영회사 페트로브라스 간의 100억 달러짜리 오일 차관 계약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고 지금 좀 자료를 좀 보시게 되면 2005년도 이후에 투자한 돈만 지금 중국이 자원 쪽으로 지금 투자한 돈만 지금 640억 달러 정도가 되고요. 지금 또 브라질에 한 200억 달러의 그런 오일 차관 베팅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 거기다가 지금 아르헨티나 원유 회사인 브리다스 지분 한 50% 정도를 한 31억 달러 정도에 지금 매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 거기다가 지금 원자재 현물 시장까지도 지금 흔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좀 관심을 가지면서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또 투자로 연결을 시키는지 그러한 부분을 좀 한번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중국이 자원 확보에 주력하고 있는 건지 그 이유를 좀 알아야 할 것 같은데요. 제가 생각하는 그런 이제 논리죠. 저만의 그런 이제 분석을 하고 했던 그런 논리는 우선은 지금 최근 들어가지고 지금 중국이랑 미국이랑 굉장히 무역 마찰이 굉장히 좀 심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중국에다가 위안화 절상에 대한 그런 압박을 계속 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러한 상황에서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그러한 상황에 지금 방지책으로 그러한 이런 원자 사재기 부분을 좀 실행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최근에 달러 가치가 1년 2개월 내 최고치로 치솟기는 했지만 또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하락세를 이어갔었는데요. 만약에 중국의 이런 행보에 발맞춰서 달러 가치가 이제 하락세가 가팔라진다면 앞으로는 또 어떻게 작용할 수 있을지 이런 점들도 궁금하네요. 예, 정말로 미국이 중국 쪽에 지금 위안화 절상을 압박을 계속 가하는 그런 상황에서 정말 어쩔 수 없이 중국이 만약에 위안화 절상을 감행을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실질적으로 환율적인 그런 부분을 대입을 해봤을 때 상대적으로 미국의 달러 가치는 하락을 하게 됩니다. 달러 가치가 하락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서 중국이 실질적으로 다시 그런 무역 관계에 대한 그런 보복으로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한 2조 달러 정도의 그 미국 국채를 지금 보유를 하고 있죠. 그런 상황에서 그런 국채를 만약에 팔아본다고 했을 때는 그 미국 달러 가치에 대한 그런 부분이 굉장히 급속도로 하락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 자체가 지금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그러한 부분이 있으면 지금 금리 자체도 굉장히 크게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러한 부분이 또 원자재 가격으로도 지금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 자체가 지금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상황. 그러한 부분이 계속 이어진다라고 했을 때는 초고 인플레이션이 지금 발생할 가능성도 있는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지금 재정 상태가 굉장히 좋지 않은 미국에는 굉장히 좀 직격탄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러한 상황에서 향후에 미국의 그런 경제적인 그런 패권 자체는 중국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다. 거기다 중국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원자재 가격을 굉장히 많이 매입을 해놓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그런 시세 차익도 가질 수 있는 그런 부분. 거기다가 자연스럽게 그런 경제 패권에 대한 그런 부분을 지금 중국 쪽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자연스럽게 펼쳐질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좀 분석을 하면서 시장 우리가 지금 이 원자재 관련 쪽으로 어떠한 그런 종목들이라든지 어떠한 전략으로 좀 대응을 해야 될지 그러한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한 부분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이런 분석 자체가 만약에 예전에 이런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최근 들어서 종목들의 그런 급상승이 많이 나타난 그런 종목들이 많은데 그런 종목들이 지금 최근 들어서 대창이라든지 핸디소프트라는 이런 종목들이죠. 그런 종목들이 굉장히 지금 급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분석을 그 전에 분석을 끝내놓음으로 해서 향후에 지금 우리가 전략적으로 어떠한 종목을 공략을 해야 될지 그러한 부분을 지금 판단을 할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중국뿐만이 아니라 지금은 인도 등 또 세계적으로 자원 전쟁 중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듯 싶은데요. 그 중심에 중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정보들 또 뉴스들 취합해 가면서 투자 전략 세워본다면 어떤 가치주들이 이제 앞으로 시장을 주도할 수 있을지도 알 수 있는 그런 이제 안목을 갖추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식 투자에서 살아남는 법칙, 오늘은 1인님과 함께 글로벌 자원 전쟁 속 투자 전략에 대한 내용을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 여러분들을 위해서 돌발 퀴즈가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오늘 강의 내용 잘 들으셨다면 모두 맞히실 수 있는 문제입니다. 먼저 화면 통해서 문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돌발 퀴즈 문제입니다.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의 브릭스 정상회담 참석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1번 중남미 자원외교, 2번 여행입니다. 정답을 아시는 분은 아래 나가고 있는 무료 문자 메시지 번호 015-8500-1110번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정답을 맞춰주신 모든 분들께 하이리치 증권방송 무료 이용권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참여 방법 다시 한번 말씀해 드리고요. 고수의 대박 포트폴리오를 이어갑니다. 여러분의 친절한 투자 파트너 대박클럽. 참여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문자 메시지를 통한 참여 방법입니다. 지금 015-8500-1110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 발송료 부담 없이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를 통한 참여 방법입니다. 1599-7770번으로 전화를 해주세요. 전화로 고수와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보유 종목에 대한 명쾌한 진단의 기회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www.cntv.co.kr 서울경제TV 홈페이지의 게시판을 통해서도 언제나 궁금한 점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대박클럽,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예, 고수의 포트폴리오를 잡아보는 시간입니다. 고수의 대박 포트폴리오 시간인데요. 고수들은 왜 이 종목을 포트에 편입했는지 그 속에 숨은 투자 비법을 하나하나 캐내보는 시간입니다. 자, 먼저 1위님께서 그동안 갖고 계셨던 종목들이 오늘까지 어떤 흐름을 보이고 있는지, 중간에 매도를 하신 건 아닌지 한 종목 한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동호부터 알아볼게요. 매수하신 지가 한 30일 정도 지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우선 동호는 제가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선 전략적으로 짧게 끊고 가려는 그런 전략은 가지고 있지 않다. 우선은 중장기적으로 한번 가져가면서 수익률을 좀 극대화시키는 그런 전략으로 좀 대응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호 우선 좀 그래프를 좀 보시게 되면요. 최근 지금 좀 급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 자체가 좀 나아졌습니다. 우리가 매수했던 그런 가격대가 한 4,000원대 약간 이상이었었는데 최근 들어서 약간 급등의 흐름 자체가 좀 나아졌다가 또 요즘 유럽발 그런 악재로 인해서 조금 다시 눌려주는 그런 흐름인데 현 구간에서 아직까지는 이제 수익권으로 좀 가져가고 있는 그런 흐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진입 자체를 굉장히 좀 좋은 가격대 우선 시작을 했기 때문에 현 구간에 있어가지고도 좀 그대로 들고 갈 수 있는 그런 흐름이 좀 나타나지 않는가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선 아직까지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매수 관점이 유효한 그런 상황에서 우선 전략적으로 좀 중기적으로 좀 가져가려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동호는 현재까지 수익률이 한 3% 정도 나고 있는 종목인데 여전히 동종업체에 비해서 재무 구조가 튼튼한 기업인 만큼 계속 홀딩 하시겠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팅크웨어는 어떤가요? 자, 팅크웨어도 지금 현 구간에 있어가지고 이제 한 수익률 자체가 한 7% 정도 나고 있나요? 이 종목은 13,500원대 정도에 지금 공략을 한 그런 종목인데 최근 들어 좀 급등을 해서 한 16,000원 정도까지 상승을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의 한 20% 이상권의 그런 수익권으로 가져가고 있었었는데 예. 지금 최근 들어서 이 종목도 마찬가지죠. 유럽발 지금 악재로 인해서 지금 최근 한 3일 동안 급락을 좀 진행을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지금 수익률은 한 7% 정도권으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그래프에서 좀 보게 되면 지금 굉장히 저점 라인대에서 그쵸 상승 돌파하는 그런 흐름 자체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그런 흐름입니다. 이러한 부분은 기술적으로 굉장히 좋은 흐름이죠. 거기다가 지금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성장성이라든지 실적적인 그런 부분 향후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부각이 될 가능성이 지금 높다라고 좀 생각이 됐기 때문에 가격대를 우선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진입 가격대를 굉장히 좀 좋은 타이밍에 지금 좀 들어갔기 때문에 이렇게 좀 시장이 흔들리는 그런 상황에서도 수익권으로 그죠.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매수가를 좀 높은 상황에서 좀 잡았다라고 했을 때는 이런 식으로 수익권이 마이너스로 좀 돌아가는 상황에서는 손절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자체가 만들어지지만 아직까지는 좀 여유롭게 좀 대응을 하셔도 좀 무방하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예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목표가를 최소한 2만 원에서 3만 원까지 가지고 그대로 좀 홀딩하는 그런 전략으로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팅크웨어 역시 그 유럽발 악재를 그냥 지나치지는 못했습니다. 어제 오늘 좀 주가가 많이 빠졌는데 1위님의 수익률은 여전히 한 7% 정도 나고 있는 종목이고 앞으로도 계속 들고 가신다는 말씀 주셨습니다. S&T 모터스는 어떤가요? 수익이 꽤 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자, S&T 모터스도 최근 들어가지고 이 종목은 우리가 800원대에 진입을 했었었는데요. 거의 최근 동안 한 30%의 그런 상승을 좀 보여줬습니다. 이 종목을 처음에 추천을 드렸던 이유는 그쵸? 전기차에 대한 그런 시장에 그런 관심이 좀 많이 부각이 되면서 실질적으로 이런 전기차가 부각이 되기 전에 정말로 실용 가능한 그런 실용 가능한 그런 제품 같은 경우는 이런 전기 스쿠터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부각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고 또 이번 연도를 기점으로 해서 턴어라운드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거기다가 지금 실질적으로 정부 정책적인 그런 측면 자체가 계속 지원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최근 들어서 주가가 지금 단기 바닥권에서 한번 굉장히 급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흐름에서 우리 같은 경우는 눌림을 주는 그런 자리에서 지금 매입을 한 그런 상황이죠. 최근 들어서 이런 주가의 흐름이 굉장히 좋았었는데 이번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그쵸 계속 최근 들어서 이런 개별주들 유럽발 악재로 인해서 눌려줬던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지금 수익률은 한 12%대로 지금 많이 떨어졌지만 현 구간에 있어서 이 종목은 조금 더 가져가는 그런 전략으로 좀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S&T 모터스는 눌림목 구간에서 매수를 하셨던 종목입니다. 현재까지 수익이 한 12% 정도 나고 있는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다음 종목도 마저 살펴보겠습니다. 신성홀딩스가 있었는데요. 차트를 보니까요. 오늘 이 종목이 5,300원, 5,500원까지 올라갔다가 5,000원의 종가를 마쳤거든요. 예, 예. 거래량도 꽤 나왔고 이제 뭐 세력들이 다 털고 나간 것 아닌가라는 우려감이 들기도 하는데 이 종목은 어떤가요? 자, 지금 신성홀딩스 같은 경우는 제가 추천을 드렸을 때가 거의 한 4,000 얼마대였죠? 한 200원대에서 한 500원대에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예. 그러면서 공식적으로 좀 포트에 편입을 했었었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기술적인 그런 흐름 자체는 아직까지 세력이 털고 나갔다라는 그런 흐름이기에는 지금 가격대가 너무 낮은 가격대입니다. 지금 최근 들어서 굉장히 강한, 굉장히 바닥권에서의 굉장히 낮은 가격대이기 때문에 그러한 우려는 하실 필요 없고 지금 시장이 굉장히 이렇게 좋지도 않은 상황에서 지금 이렇게 주가가 굉장히 크게 갈 수 있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진짜로 세력의 그런 흐름 자체를 지금 확인을 하고 있다고 좀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현재 지금 신성홀딩스 같은 경우는 작년 매출에 대한 그런 부분을 지금 이번 1분기 때 거의 수주를 다 받은 상황.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주가는 바닥권이다. 거기다가 지금 그래프를 좀 보게 되면 1차적으로 바닥권에서의 이평선을 상향 돌파하는 그런 흐름 자체가 나와주는 그런 흐름입니다. 이러한 흐름에서 다시 한번 기술적으로 잠시 눌려줬다가 지금 다시 급등을 하고 있는 그런 패턴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 패턴에 대한 그런 흐름 자체는 계속 이 추세 자체는 유효하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 지금 이런 개별 종목들, 그죠? 실적이 굉장히 많이 바탕이 되고 향후에 턴어라운드가 굉장히 가능할 만한 그런 종목들이 시장의 그런 수익률에 비해서 많이 좀 저평가되어 있다는 이런 기업들, 이런 종목들이 지금 개별적으로 많이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은 제가 예전에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큰 그런 전략에 있어서의 그런 변화는 그렇게 큰 변화는 없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포커스를 맞춰야 될 부분은 이런 개별적인 그런 주식들로 좀 포커스를 좀 맞추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직까지 제가 보는 그런 관점에서는 신성홀딩스 같은 경우 이제 바닥권에서 그쵸 개인들의 그런 물량 자체를 털어내는 그런 흐름 정도로 지금 보여지고 있고 아직까지의 이런 목표가라든지 이 종목을 가지고 가는 그런 자세로서 굉장히 좀 중장기적으로 좀 보유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지금 조금은 흔들리는 그런 모습이 좀 있을 수는 있지만 우리가 매입을 했던 가격대는 지금 한 4,200원대 정도이기 때문에 현재 수익권이 한 18% 정도로 가져가고 있는데 이 종목은 흔들리지 않고 그대로 보유하는 전략으로 좀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신성홀딩스의 수익률이 한 18% 정도 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위님, 이 종목은 그때 말씀해 주셨던 목표가 6,000원 그대로 유지하면 괜찮을까요? 예, 그대로 좀 유지해도 되고 예. 저 같은 경우 조금 더 높게 잡고 싶습니다. 그 부분보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어려운 종목이 하나 남았습니다. 한국카본인데요. 수익이 마이너스권에 들어서 있습니다. 이 종목은 이제 손절을 해야 되는 건지 1위님의 의견 좀 여쭤보겠습니다. 자, 한국카본 같은 경우는 예. 우선은 지금 매수를 한 가격 대비 우리가 한 7,300원대 지금 매수를 한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현 가격 대비 지금 한 13% 정도 마이너스가 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전반적인 그런 펀더멘털적인 측면을 보더라도 지금 이 회사는 굉장히 좀 많이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구간이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지금 이런 시장의 상황에서 이런 종목으로 매기가 몰릴 수 있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시장 수익률에 대비해서 지금 굉장히 많이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언제라도 지금 매기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상황, 그리고 그런 매기가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현 구간에 있어가지고는 시장의 그런 흐름에 따라서 그쵸 그대로 약간의 그런 하락 자체를 지금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아직까지 이 종목의 상승에 대한 그런 추세 자체는 바뀐 흐름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구간에서도 그대로 매수 관점은 그대로 유효하고요. 현 구간에서 이 종목을 만약에 대응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차라리 이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물타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차 매수를 좀 감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비중이 한 10% 정도로 가져가고 있죠. 그런 상황에서 똑같은 비중으로 한 10% 정도를 현 구간에서 월요일장이죠. 월요일장 상황을 좀 보면서 한 10% 정도 더 추가 매수를 하면서 좀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카본이 오늘 4% 하락하면서 66,450원의 종가가 나왔는데요. 월요일장 상황 지켜보고 10% 정도를 더 사봐도 괜찮겠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동호부터 한국카본까지 현재까지 1위님께서 어떤 대응을 하고 계신지 다시 한번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 라인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동우인데요. 매수하신 가격이 4,000원이시고 현재까지 수익이 한 3% 정도 나고 계십니다. 보유 기간이 한 30일 정도 됐는데 역시 보유를 계속 하시겠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도 볼게요. 팅크웨어를 갖고 계십니다. 13,500원에서 14,000원 사이에서 매수를 하셨고 수익은 한 7% 정도 나고 계신 상황인데요. 목표가를 2만 원에서 크게는 3만 원 정도 주셨던 종목이죠. 아직도 보유하고 계시다, 홀딩 하시겠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도 살펴볼게요. S&T 모터스가 있었습니다. 매수가가 800원이었고 목표가는 그대로 1,000원 보유하고 계신다는 말씀 주셨고 수익률은 한 12% 정도가 나고 있죠. 자, 신성홀딩스 수익률이 가장 좋습니다. 18% 정도가 나고 있는데요. 목표가는 그대로 한 6,000원 정도를 말씀을 하셨고요. 보유 기간이 한 20일 정도 됐는데 수익률이 한 18% 정도 나고 있는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카본이 있었는데요. 매수가가 7,300원이었습니다. 오늘 마감 종가가 한 6,450원 정도 됐는데 월요일장에서 10% 정도 추가적으로 매수해 봐도 괜찮은 구간이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수익은 마이너스 12% 정도가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1위님께서 갖고 계신 5개의 종목들 흐름이 어떤지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다시 한번 1위님께서 방송 출연하셨을 때 이 종목들 그때는 어떤 흐름을 이어가고 있을지 또 짚어보는 시간 마련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시청자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종목을 상담해 드리는 시간이죠. 고수는 해결사를 이어갑니다. 예, 고수는 해결사 시간입니다. 저희는 015-8500-1110번 무료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종목 신청 상담을 받고 있는데요. 매일매일 문자와 전화로 많은 분들께서 응원의 메시지, 성원의 메시지를 보내주고 계십니다. 몇 분만 소개를 좀 해드릴까요? 휴대전화 뒷번호 3700님, 어제 설교수장님 강의를 보고 남겨주셨습니다. 화끈한 강의 감사합니다. 라고 또 문자를 주셨고요. 0302님, 설교수장님 강의 언제나 신나고 재밌습니다. 라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자, 거듭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릴게요. 자, 첫 번째 오늘 문자 상담 종목이 들어와 있습니다. 한솔 LCD가 들어와 있는데요. 52,200원에 50% 정도로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예, 한솔 LCD 같은 경우는 우선은 LED TV 쪽의 그 부품이죠. 백라이트 유닛이라고 하는 BLU를 좀 생산을 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최근 그 판매 비중이 이 백라이트 유닛, 이 BLU 쪽으로 굉장히 급증을 좀 하고 있으면서 최근 들어서 이런 성장성적인 그런 측면 때문에 굉장히 좀 많이 부각을 그렇게 받는 그런 종목이죠. 또 최근 들어서 LED 그 BLU 쪽만이 아니고 LED 웨이퍼 쪽으로도 지금 생산을 지금 계속 늘어가고 있으면서 이런 향후 성장성에 대한 그런 부분을 계속 훨씬 더 이렇게 많이 증가를 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를 좀 볼 때 향후에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주가를 볼 때 기본적으로 우선 한 3가지 정도는 제가 좀 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향후에 성장성적인 그런 측면이 지금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현재 나타나고 있는 그런 실적적인 그런 부분이 지금 양호하게 나타나고 있는지, 그리고 기술적으로 그런 상승 추세라든지 이런 부분이 지금 추세 자체가 지금 상승적으로 잡아가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자, 우선은 한솔 LCD의 그런 그래프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 들어서 이 한솔 LCD 같은 경우는 성장성에 대한 그런 부분, 그리고 그런 성장성 자체가 실적적으로 계속 가시화되는 그런 부분 때문에 최근 들어서 2009년도부터 2009년 말부터 시작을 해서 최근까지 굉장히 가파른 상승세를 좀 유지를 했었습니다. 현재 이러한 가격대 2만 원대에서 거의 한 5만 원대, 거의 한 100% 이상이 되는 그런 상승률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 자체를 어떻게 설명을 해 본다라고 했을 때는 성장성적인 그런 측면, 그리고 이러한 부분이 실적적인 부분이 가시화되는 그런 측면으로 좀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현 구간에 있어가지고 지금 한솔 LCD 같은 경우는 이런 성장성적인 측면하고 이런 실적적인 부분은 어느 정도 가격적인 그런 부분에 어느 정도 지금 다 포함이 됐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 이런 상황에서 지금 실적적인 그런 부분이 현재 이익 증가율 자체가 굉장히 급속도로 증가를 해줘야지 향후에 그런 추가적인 그런 주가의 상승 자체가 가능한 그런 자리인데, 만약에 이러한 상황에서 예전에 그런 순이익률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약간은 멈춰진다라든지 조금은 줄어드는 상황에서는 현 구간에서는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구간에서는 충분히 이 회사의 가치에 대한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현 구간에서 만약에 이번에 이평선이죠. 21선 이평선 49,000원 라인대를 하방 이탈하는 흐름 자체가 나왔을 때는 우선 비중을 계속 줄이면서 좀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러한 흐름에서 그대로 좀 반등의 흐름 자체가 나왔을 때는 그대로 그 추세의 그런 흐름 자체는 좀 그대로 따라가시고요. 목표가를 한 이번에 최고점 라인대죠. 52,000원권에서는 우선은 매도를 하는 그런 전략으로 좀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일단은 성장성이 가시화되고 있기는 하지만 52,000원 부근에서는 차익 실현을 해보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한솔 LCD 받아봤고요. 다음 종목 받아보죠. 휴대전화 뒷번호 0419님. RNL 바이오를 사셨다고요. 4,900원에 40% 정도 갖고 계시다고 합니다. RNL 바이오. 예. 자, RNL 바이오 같은 경우는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지만, 지금 현재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미국 같은 경우 현재 경제 패권에 대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좀 위태롭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전략적으로 지금 공략을 하는 게 바이오 산업을 굉장히 강화를 하면서 이쪽으로 지금 신규적인 그런 정책적인 지원 자체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 바이오 관련주들이 이번 연도부터 해서 내년 정도까지 한번 시세를 나올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봤을 때 이 바이오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이 업종의 특성상 처음에 초반에 연구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아직 제품이 아직까지 출시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계속 연구비만 계속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적인 부분이 그렇게 좋게 나타나고 있지는 않지만 향후에 이런 성장 가치에 대한 그런 부분 자체가 워낙 크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좀 상쇄를 시킬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RNL 바이오 같은 경우 그래프를 좀 보게 되면 우선 단기적인 그런 바닥권에서 계속 주가가 추가적으로 하락하는 그런 추세를 좀 이어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우선 추세 자체를 상승적으로 잡아갈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 그리고 현 구간에서 조금 조심을 해야 될 그런 부분은 RNL 바이오 같은 경우는 최근 4개년도 이상 지금 계속 적자가 나면서 실질적으로 그 회사의 재무 구조라든지 이런 부분은 굉장히 약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구간에 있어가지고 그러한 부분, 유증에 대한 그런 부분 자체는 좀 신경을 좀 쓰시고요. 그리고 이 종목을 좀 사실은 비중을 굉장히 많이 실으면서 가져갈 종목은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좀 비중을 좀 굉장히 많이 낮추면서 비중을 현 구간에 있어서 좀 비중을 좀 낮추면서 대응을 하시기에는 그렇게 큰 무리는 없다. 그리고 향후에 유증이라든지 이런 악재가 좀 발생을 했을 때 주가의 흐름을 조금 보시면서 조금 더 추가 매수하는 그런 전략으로 대응을 하셔도 좋겠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RNL 바이오 일단은 비중이 좀 많으시다는 말씀 주셨는데요. 40% 비중을 조금 낮춰보는 전략 유효할 것 같습니다. 자, 015-8500-1110번 무료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신청받고 있습니다. 닉네임과 함께 재미있는 사연 또는 관련된 또 이제 신중한 이야기들 같이 보내주시면 저희가 먼저 채택해서 상담을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종목 바로 또 이어볼까요? 휴대전화 뒷번호 2678님.
동양강철을 3,750원에 30% 사셨다고 했는데 지금 매도를 해도 될지 궁금하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수익을 좀 보고 계신 것 같은데요. 예, 동양강철 같은 경우는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을 좀 드렸었던 그런 종목이지만 예전에 한번 진단을 좀 드렸었던 그런 종목인데 동양강철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좀 부각을 받고 있는 그쵸 고속철 관련된 그런 주식이죠. 현 구간에 있어서 브라질이라든지 아랍에미리트 관련해가지고 지금 고속철 수주 관련해가지고 좀 시장에서 부각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 그리고 지금 동양강철이 1차 밴드로 가지고 있는 이 현대로템이라는 회사가 실질적으로 이 고속철 관련 굉장히 큰 수혜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지금 동양강철도 지금 상대적으로 그런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종목이고 또 현 구간에 있어가지고 실적적인 그런 부분도 좀 굉장히 양호하게 나오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 상황에서 기술적인 그런 흐름 자체도 그래프를 좀 보게 되면 지금 한번 주가가 그죠 바닥권을 한번 찍고 나서 지금 계속 원형 바닥권을 계속 형성을 해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한번 주가가 다시 눌려주는 상황에서 다시 정고점 라인대를 다시 돌파하는 그런 흐름 자체가 지금 계속 꾸준하게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구간에 있어가지고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향후 성장성에 대한 그런 부분 자체가 지금 조금 부각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도 아직까지는 다 재료가 다 고갈이 되는 그런 부분은 아니죠. 향후에 있어가지고 이 고속철 관련은 계속 한 번씩 이렇게 재료가 계속 나올 그런 종목이고 또 실적적인 그런 부분도 만들어지는 상황. 거기다가 지금 추세적인 그런 흐름 자체도 계속 지금 좋아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현 구간에 있어가지고 오늘 전반적으로 유럽이 하락을 하는 그런 흐름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주가는 그래도 굉장히 강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 구간에 있어서 조금 더 보유를 하는 그런 전략으로 대응을 하셔도 좀 무리가 없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 우선은 그래도 가장 기본이죠. 주식시장에서 있어 종목을 대응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입니다. 21선 이평선은 우선 하방 이탈하는 그런 흐름에서 비중 자체를 한 50% 정도 줄이면서 대응을 하시고 그 다음에 21선은 하방 이탈하지 않는다면 그대로 좀 보유를 하는 그런 전략으로 좀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동양강철을 지금 매도를 해야 할지 걱정이시라고 문자를 주셨는데요. 일단은 20일 이동평균선이 지지가 된다면 보유해도 괜찮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휴대전화 뒷번호 4875님께서 지금 바로 LG생명과학을 59,000원에 30% 갖고 계시다고 문의를 하셨는데요. 이 LG생명과학 가지신 분 걱정이 많다고 하시네요.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진단 부탁드릴게요. 자, 우선 LG생명과학 같은 경우 지금 우선은 대형주 쪽이네요. 우선은 종목이 있어가지고 흐름 자체가 우선은 굉장히 작은 개별 종목은 아니다. 제가 예전에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런 추세에 있어가지고 지금 시장의 흐름 자체를 보면 현 장세는 지금 실적 장세가 굉장히 강화되는 그런 시점에 있어가지고 이런 대형주 위주로의 그런 흐름을 선택을 하기보다는 최근 들어서 이런 주가의 흐름 자체가 굉장히 좀 저평가되어 있던 이런 개별 종목군으로의 그런 흐름 자체를 좀 포커스를 맞추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 LG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그래프를 좀 보게 되면 추세 자체가 우선은 한번 이탈을 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 또 이탈을 한 그런 흐름이죠. 기술적인 그런 흐름 자체에서 다시 한번 그쵸 121선은 하방 이탈했다가 그러한 흐름 자체가 다시 바로 반등에 실패를 하는 그런 흐름 자체가 나와주면서 꾸준히 하락을 하는 그런 흐름 자체가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 구간에 있어가지고 LG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시장 수익률에 대비해가지고 굉장히 좀 낙폭이 크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현 구간에선 절대로 매도를 할 그런 구간 자체가 아니고 또 최근 들어서 이 LG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어떤 시장에 대한 그런 악재가 그쵸 이 종목에 대한 그런 악재가 좀 나오면서 좀 주가의 그런 하락 자체가 조금 깊어져 있는데 사실은 이러한 부분 자체는 실질적으로 봤을 때 약간은 오버슈팅이 됐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그러니까 현 구간에서는 우선 매도하기는 우선은 이미 늦은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현 구간에서는 조금 더 비중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다면 현 구간에서는 조금 더 추가 매수를 하면서 대응을 하셔야 될 자리고 그리고 향후에 있어가지고 이 종목이 굉장히 예전의 가격대로 급등을 할 거라는 그런 기대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구간에서 조금 더 추가 매수를 하시면서 평단을 좀 낮추면서 손실을 그렇게 크지 않게 가져가는 그런 전략으로 좀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막 들어온 종목이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휴대전화 뒷번호 0275님께서 인터파크를 8,300원에 5%를 갖고 계시는데 너무 지겹다고요. 반등을 하기는 할까요? 최대 손실 없는 매도 구간을 부탁합니다라고 문자를 주셨습니다. 1위님. 예. 예. 진단 부탁드려요.
자, 지금 최근 들어가지고 이런 개별 종목들 그리고 인터파크 같은 경우 다들 아시죠? 그죠? 다들 지금 아시는데 인터넷 쇼핑몰을 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최근 들어가지고 전자책 관련 수혜로 지금 조금 부각을 받고는 있는 그런 상황. 거기다가 지금 모바일 관련 해가지고 이쪽으로서의 매출의 증가 가능성이 그런 결제 부분에 있어가지고 모바일 쪽으로의 그런 결제 부분이 좀 체결이 되면서 실적으로 매출에 대한 그런 증가율이 좀 가능하겠다라고 좀 생각을 했던 그런 종목인데 실질적으로 지금 주가의 흐름 자체는 생각을 했던 그런 흐름이랑 좀 반대되는 그런 흐름 자체가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현 구간에 있어가지고 인터파크 같은 경우는 예전에 그쵸. 우리 회사의 자회사죠. G마켓을 좀 매각을 하면서 그러한 부분 자체, 매각 차익이라는 그런 부분 자체가 실적이 좀 반영이 되면서 굉장히 좀 실적이 좀 많이 증가한 것으로 좀 보여지게 되는데 실질적인 그런 영업 이익적인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지금 그렇게 좋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향후에 지금 최근 들어서 이런 주가가 급등을 했던 이유는 전자책이라든지 최근 모바일 관련 해가지고 지금 주가가 좀 급등을 한 후에 그렇죠. 그 다음에 상시적인 그런 모멘텀 자체를 지금 만들어주고 있지는 못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인터파크라는 그런 회사의 그런 가치 자체는 실질적으로 봤을 때 4,700원대 가격대는 조금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가격대가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 구간에 있어서 우선 지지라인 때는 한번 하방 이탈을 한 그런 상황이다. 그런 하방 이탈을 한 상황에서 우선 추가적으로 하락을 굉장히 많이 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선 매도할 타이밍 자체는 우선은 늦은 그런 상황이다. 놓친 그런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현 구간에서는 추가 매수로 조금은 대응을 하시면서 그 다음에 매수 단가 자체를 조금 높이면서 반등을 이용해서 손실 자체를 좀 낮추는 그런 전략으로 좀 대응을 하시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성공이 됐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나머지 한 50% 정도는 조금 더 들고 가는 그런 전략으로 좀 대응을 하셔도 그렇게 크게 무리는 없는 그런 종목인 것 같습니다. 인터파크 같은 경우 향후에 성장성적인 측면이라든지 실적적으로 우선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 자체가 이번 연도에 바로 나올 가능성은 조금 적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한 내년 정도에는 충분히 이런 부분 자체가 이익 성장성적인 그런 모멘텀으로 만들어져가지고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현 흐름에서는 그렇게 좀 대응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장이 좀 많이 빠져서 많은 분들이 갖고 계신 종목들 상담을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한 종목만 더 받아볼게요. 휴대전화 뒷번호 1397님, 한솔 홈데코를 매수를 하셨다고 합니다. 2,085원에 50%를 갖고 계시는데 매도가를 부탁한다고 이렇게 또 문자를 주셨네요. 예. 예, 지금 최근 들어서 이 한솔 홈데코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떤 자료 자체를 지금 좀 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선 그래프의 그런 흐름만 좀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우선 최근 들어서 이런 급등의 흐름 자체가 나오는 그런 흐름 자체는 최근 들어서 우선 시장에서 이슈가 됐다라는 그런 흐름이죠. 이러한 흐름에서 만약에 이런 부분 자체가 1차적으로 상승을 한 후에 그런 저점 라인대를 지금 약간은 높여가면서 계속 재차 상승을 했다라는 거는 전혀 지금 제가 한솔 홈데코 같은 경우는 기업 실적적인 그런 부분은 그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한 부분이 지금 처음에 지금 주가를 상승을 이끌었던 그런 이유 자체는 성장성적인 측면으로 주가가 상승을 했지만 그러한 부분 자체가 지금 실적적으로 맞물리면서 주가가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한솔 홈데코 같은 경우는 아마 제가 생각하는 그런 테마군으로서는 그 그린홈 테마주죠. 그런 쪽으로 지금 묶여 있는 그런 종목군인 것 같은데 향후에 정부 정책적인 그런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런 종목들도 정부의 그런 그린홈 녹색 성장 정책이죠. 그런 상황에 계속 맞물려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성장성인 적인 측면은 아직까지 완전 죽은 상황 아닙니다. 아직 아시겠죠? 그러니까 성장성적인 측면은 아직까지 살아있는 그런 상황이다. 향후에 이 주가의 흐름에서 지금 좀 가장 좀 포커스를 맞춰야 될 그런 부분은 현재 이런 성장성에 맞추어가지고 그러한 실적적인 부분이 계속 가시화가 될지 말지 이런 부분에 좀 포커스를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구간에 있어가지고 우선은 기술적인 그런 흐름 자체는 우선은 121선을 강하게 상승 돌파하지 못하는 그런 흐름에서 현 구간에서는 지금 좀 탄력 자체가 좀 떨어진 그런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현 구간에서는 우선 주가의 흐름 그렇죠. 시장이 흘러가는 그런 방향대로 그리고 주가의 흐름대로 좀 대응을 해야 되는데 우선 지지라인 때인 1250원대에서 1300원대를 우선 하방 이탈을 하게 되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한 50% 정도 매도를 하면서 좀 대응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주가가 바로 급상승할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우선은 한번 반등을 해준 후에 다시 재차 안착을 하는 그런 흐름에서 다시 상승도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그런 성장성적인 측면
그리고 실적적인 그런 측면도 지금 나쁜 상황은 아니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 거기다 기술적인 측면도 지금 가격적으로 고점 대비 굉장히 가격대가 지금 굉장히 많이 낮기 때문에 현 구간에서는 우선은 지지 라인대를 우선 하방 이탈하는 그런 흐름 자체가 나올 때는 그대로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요. 그대로 50% 정도의 매도를 한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서 그 다음에 다시 반등이 나오는 그런 흐름에서 추가 매수로 좀 대응을 하셔도 이렇게 늦지는 않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휴대전화 뒷번호 0275님 인터파크 상담해 드렸는데 상담 감사하다고 참고해서 잘 대응하겠다고 방송 항상 잘 보고 있겠다고 또 문자 주셨습니다. 언제나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희 방송은 열려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많은 참여를 해주시면 또 감사히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1위님.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오늘의 돌발 퀴즈 문제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돌발 퀴즈는요.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의 브릭스 정상회담 참석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고요. 정답을 맞춰주시면 되겠는데요. 1번 중남미 자원외교, 2번 여행입니다. 자, 정답을 아시는 분은 아래 나가고 있는 무료 문자 메시지 번호 015-8500-1110번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정답을 맞춰주신 모든 분들께 하이리치 증권방송의 무료 이용권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일은 5월 8일 어버이날입니다. 사랑합니다 라는 말 한마디, 그 어떤 선물보다도 값진 선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